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집장만도 힘든데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나보다 못 버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봐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여자 몫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갈수록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왕 태어난 거 나의 씨는 좀 뿌려봐야 되지 않겠냐? 대표님, 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네. 장간의 혼인 신고가 19만 3천 건으로 9.8%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회사는 지금 갈수록 성혼율이 좋아지는데 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심각하네요. 한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정사다 보니까 네. 결혼율이 떨어지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불안하긴 한데 제가 정말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은 본능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전쟁통에도 사랑하고 애는 낳잖아. 거느릴 수 없는 본능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애들도 적게 낳고 하니까 출산율도 엄청 줄어들지 않았나요? 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안 되죠. 일본보다 더 떨어졌다고. 어떡하냐. 몇 명이에요? 0.7~8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국가에 정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맨날 봤잖아. 애 낳았다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사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한 6년 정도 좀 넘었고요.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한 지는. 제가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한 것만 한 14, 15년 되니까. 그럼 10년이면 금수강산. 그럼요. 10년 전랑 완전 달라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돼요. 그럼요. 옛날 10년 전에는 여자가 직업이 없어도 결혼을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직업이 없으면 남자들이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집이 없는 게 당연했어. 10년 전에는. 집 유무 뭐 많이 안 물어봤어요. 지금은 집 유무가 100% 들어가요. 그만큼 집값이 완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거. 당연하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집장만도 힘든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살아도 너무 괜찮아. 근데 굳이 나보다 못 버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봐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여자 몫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갈수록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앞으로 더 결혼하는 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직업은 저한테 천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직 말 그대로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정말 결혼을 저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시켜요. 어때요? 얘기 좀 해봐봐요. 네, 엄청 누가 봐도 힘들 것 같다는 그죠? 분들도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진짜 머리 없는 대머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저기 카타르에 가 있는 남성분부터 시작해서 50살 된 남성분들부터 시작 진짜 결혼하기 너무 힘든 분들이 제 손을 진짜 금손이에요. 또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게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보람이요 너무너무 돼요. 결혼을 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표님은 금손이랬잖아요. 네. 거의 결혼업계 삼신할머니? 제가 거의 한 20년 후에는 이 세계를 다 편성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큰 회사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매출을 정말 잘했고 결혼도 정말 잘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직업이죠. 정말 잘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죠. 되게 진짜 성혼율도 되게 높으신 분인데 네. 왜 이렇게 성공한 결정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좀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조금 맡겨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것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회원 중에 성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막상 결혼하기 망설이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이 낳을 수는 있는데 기르는 거. 그리고 요새는 봐봐요. 아기 낳고 나서 영어 유치원이 의무가 돼버렸어요. 3, 4살 되면은 웬만한 경기도권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영어 유치원의 한 달 비용이 최소 150이에요. 150이요? 150이요. 최소. 근데 뭐 거기에 활동비 뭐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200은 그냥 있어야 돼. 그럼 한 달에 200을 애한테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150에서 200을. 최저시급이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 되긴 하지만 다른 애들은 막 영어를 막 이렇게 해. 근데 얘는 못해 내 아들은. 그럼
어떡해요? 마음이 또 찢어지겠죠.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돈을 들인 만큼 애가 한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안 낳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복지들이 사각지대도 좀 없도록 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노인 복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한 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 이거는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오시는 회원분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좀 대출이 좀 많이 났으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니까.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대표님, 네. 네이트판에서 응? 진짜 화제가 됐던 혼전 계약서 썰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같이 한번 봐보실래요? 아, 이게 혼전계약서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첫 번째 한번 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맞벌이를 할 경우 집안일은 50% 부담. 만약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집안일 80%, 일하는 사람 20% 부담. 이거는 형평성 괜찮은데요? 그죠? 공평하죠? 여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저는 공평한 것 같아요. 반반씩 해야지. 뭐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해. 그러면 설거지는 내가 해. 빨래는 남편이 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고 하게 된다면 근데 내가 100%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 80%나? 80%.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돈도 벌고 집안일도 20%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부가 되면 집안일 100%. 일하는 사람은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 아내가 애를 낳아 육아를 할 경우에 응? 그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전제하에 응? 육아는 6대4, 여자가 6, 남자가 4. 굉장히 큰데 사가? 육아는 진짜 힘들거든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육아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비율을 8대2 정도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좀 남편이 같이 좀 도와주고 평일날 내가 못했던 것들을 남편이 좀 몇 시간 봐주면 와이프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건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PD님은? 돈을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남편이 예를 들어 한 월 1000 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육아 다 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남편이 한 달에 뭐 한 200 벌어. 그럼 내가 나와서 벌지. 남자가 돈을 뭐 한 300 이상 번다라는 전제하에 사회생활 진짜 힘들잖아요. 저는 사회생활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오래 해본 사람이라 8대2. 내가 8, 남자가 2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세 번째인데요. 바람이나 도박, 응? 빚보증, 응? 폭력 등 가정을 훼손시킬 만한 일을 해서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집과 2천만 원. 집가 2천만 원. 2천만 원은 너무 작다. 집을 가져가도 집은 집일 뿐이잖아. 2천만 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빚보증을 섰어. 폭력을 했어. 이거는 내 정신을 완전 파괴시킨 내 삶을 갉아먹은 거잖아. 정신적 피해 보상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솔직히 받을 수 있으면 20억도 받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겠지. 그죠? 근데 2천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아. 집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요? 위자료가 응. 법정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5천만 원 이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런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에로부부. 현실적인 거구나. 이게 현실적인 가격. 그렇지만 저는 현실이 이거더라도 좀 더 높게 요청을 할 것 같긴 해요. 돈이라도 받아야지 열받겠는데. 안 그래요? 네 번째인데요. 시댁 또는 친정의 과도한 간섭은 본인의 선에서 정리한다. 당연하죠, 이건. 그러니까 요새는 시댁은 시댁, 친정은 친정 해가지고 명절 때도 서로 가지 않고 네 집은 네가 가, 내 집도 내가 갈게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던데 그래요? 그게 약간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세대 때는 그래도 뭐 내 부모도 내 부모지만 시댁도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각자 가는 것도 사실 편한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뭐 싸움이 없을 거 아니야. 명절 때 시댁에 가서 고생했다, 음식 만들다, 지친다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 시달리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나는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오고 넌 니네 집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어때요? 나중에 대표님이 응. 자녀가 생기고 응.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와야지.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를 줄 건데. 너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만약에 아들한테 지불해주고 뭐를 했어. 그거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해준 게 없어. 그러면 좀 감정이입이 되네요. 저라면 명절 전날에 시댁하고 밥 먹고 친정하고 밥 먹고 그렇게 딱 밥 먹고 끝. 음식하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그럼 깔끔하지 않아? 그리고 명절에 우린 여행 가는 거지. 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시네요. 네. 다섯 번째인데요. 애를 낳고 맞벌이를 해서 부모가 육아가 불가할 경우 시댁 또는 친정에 맡기지 않고 베이비시터 고용한다. 근데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것도 일이 진짜 커요. 좋은 분을 만나면 모르는데 또 다 그렇진 않잖아요. 또 시댁에만 맡기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만 고생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친정 엄마
엄마한테만 맡기면 친정엄마만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 공평하게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는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PD님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애를 볼 것 같아요. 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해봐라. 더 힘들걸요? 왜냐면 저희 매니저님도 재택근무를 잠깐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애를 보면서 재택근무를. 그럼 6번째인데요. 육아를 이유로 직장 사직을 강요하지 않은. 이거는 또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육아 때문에 이게 또 발목이 잡힌다면 또 여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거든요. 전 이거는 이해해요. 여자 입장에서. 저희 7번째인데요. 네. 시댁에 방문할 때 며느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도 도울 것. 만약 도우지 못한다면 친정에 가서 도울 것. 그치, 이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가 오잖아요. 야, 너도 일하지 마, 딸도 일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런 주의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제사가 막 7개 8개씩이에요. 너무 질린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얻으면 난 절대 일 안 시켜.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인드집이면 너무 좋은데 가서 같이 해야지. 시댁 가서 같이 남편도 해주고 친정 가서도 와이프도 또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반반씩 하는 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딱 남자 여자 결혼을 하면 5대5 깔끔하게 너 맞아. 같이 하자 이거. 반반.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게 꼭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되는 게 가족 아닐까 싶은데. 근데 가족이기 전에 엄마와 나처럼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잖아. 이걸 반반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애당초 그냥 반반씩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 만약에 남자분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혼인계약서를 들고 와.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PD님은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정 떨어져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걸 요구하면은 수용 가능한. 수용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서화시키기 전에 연애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를 준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쓰는 것도 원만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20대 PD님은요? 저는 반반씩 뭐 서로 정해서 쓰면 쓸 것 같은데 갖고 오면 결혼 안 해요. 의외로 또 20대에는 또 저렇게 결혼 안 이게 한다고.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결혼 며칠 전에 이걸 문서화 가지고 가져와 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 남자들 다 똑같구나. 왜냐면 노지할 것 같은 느낌이죠. 대표님은 결혼하기 전날 갑자기 남편분께서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일단은 왜 갖고 왔는지 들어볼 것 같고 나한테 불리하면은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쿨하게 그냥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해서 돌변하는 남자들도 많잖아. 결혼 전에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저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커뮤니티 투표를 한번 해볼 테니까 투표에 많이 참가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